네, 이제 대통령 선거 2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후보들이 던질 수 있는 정치적 승부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이남희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나 의원직 던지겠다 선언했죠. 맞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하면서 의원직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꼭 우리나라 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 말, 뼈가 있는 말이죠. 네. 자, 대선을 위해서 배수진을 치고 모든 걸 걸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요, 이런 안 후보의 승부수에는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하는 전략도 숨어 있습니다. 네. 2012년 대선 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문재인 후보는 부산 사상의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의원직 사퇴 없이 대선을 치렀잖아요. 네. 그때와 좀 차별화하는 것도 있고요. 홍준표 지사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젠 네. 지사가 아니네요. 한국당 후보가 이 재보선, 경남지사 재보선을 피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사퇴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과 좀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차별화는 이해하겠는데 이제 네. 유권자들이 볼 때 과연 의원직 던지는 것을 승부수로 보는 것인지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지켜봐야겠죠. 제가 지금 네.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2년 대선 때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한 새누리당 당시의 박근혜 후보가 네.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던 문재인 후보를 이겼습니다. 의원직 사퇴가 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대선을 24일 앞두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박 전 대통령 당시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 장면 기억납니다. 이제 발음을 잘못했었던 건데 그러면 다들 이렇게 내려놓겠다고 얘기하네요. 그럼 문재인 후보도 이제는 뭔가 승부수를 생각하고 있겠군요. 어떤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2012년 대선 때는 이런 카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근들, 친노 참모들 부인방이요. 당시에 선대위에서 이선 퇴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삼철들이 기본이 돼서 우리 친노 패권주의 없습니다. 네.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네. 퇴진의 변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따른다. 근데 이것도요, 과거의 역사를 좀 벤치마킹한 요소가 커요. 네. 2000년도에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말 물러나십시오. 퇴진 요구를 받았던 네.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당시 이제 상임 고문이 이선 퇴진을 하면서 네. 이 순명이란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기억납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DJ 대 이회창 그 시절 얘기인데 동교동계 가신들이 우리는 임명직 공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럼 그때는 먹혔던 것이고 5년 전에는 안 먹혔던 것인데 자, 문재인 후보 지금 어떤 생각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준비하고 있을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 순명이란 말이 2000년대이고 네. 또 1997년도에 아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문재인 후보는 이런 부분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드 배치 부분에 있어서도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신의 철학적 소신이 어떤지 저도 다시 한번 묻고 싶기는 합니다만 네. 최근에 썼던 책도 보면은 사드 검토 재검토나 이런 네.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불가피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전략적 수정 이런 건데 한 달여 만에 혹시나 이렇게 철학적 소신이 완전히 바뀐 걸까라는 네.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도 지금 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사드 배치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인데 이것도 일종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취재하면서 느낀 거가 네. 있을 텐데 어떤 승부수는 먹히고 어떤 승부는 안 먹히더라. 좀 갈라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일단 마음을 움직여야죠. 네. 얼마나 국민에게 감동을 주느냐, 얼마나 절박하게 다가오느냐에 달렸습니다. 문재인 후보 최근에요. 저희 채널A 외부자들의 출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떨어지면 정계 은퇴할 겁니다. 네. 삼수는 없습니다. 그때 이제 자유를 찾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나름의 배수진이겠죠. 그런데 네. 이런 메시지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한번 짚어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997년에요. 대선을 앞두고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이었던 동교동계 권노갑 고문을 비롯해서 그 인사들이 DJ가 당선될 경우 공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DJ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승부수 옛날로 돌아가면요.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저 재신임 받겠습니다. 중간평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1년 뒤에 중간평가 받겠다 그랬었던 것. 실제는 안 됐지만 어쨌건 유권자들에게 승부를 던졌던 수가 됐던 것 같네요. 자, 이제 앞으로 며칠 사이에 무엇이 나올지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이남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